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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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군요. 기온이 내려가면은 코로나가 더 극성을 부린다고 합니다. 예방수치 잘 지켜서 우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기말고사 때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운영체제의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는 교착 상태, 기아 상태에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제5장 교착 상태와 기아 상태. 자, 학습 목표는 교착 상태의 개념과 발생 원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교착 상태를 해결하는 예방, 회피, 탐지, 회복 방법을 알아보고 식사하는 철학자 문제를 살펴서 기아 상태. 기아 상태는 뭐냐면요. 기아 상태는 교착 상태는 영원히 응답없음이 되는 거고 기아 상태는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실제 실행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아 상태도 시스템상에 굉장히 많은 부하가 생기겠죠. 응답없음이 계속 생겨가지고 하루 정도 지나서 실행돼봐. 그거는 교착 상태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교착 상태의 개념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의 교착 상태. 교착 상태 얘기하면요 늘 나오는 게 이 그림입니다. 자동차가 가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요? 아무도 움직일 수가 없죠. 누군가가 하나 빼주면은 요거를 얘도 가고 얘도 가고 얘도 가고 얘도 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상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죠. 이걸 갖다가 교착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시스템상에서 교착 상태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착 상태, 영어로 데드락이라고 얘기합니다. 데드락. 결국 이건 뭐냐면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에서 프로세스가 결코 일어나지 않을 사건을 갖다 기다리고 있어요. 답답하죠? 그걸 갖다가 교착 상태, 데드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로세스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 작업이 정지가 되겠죠. 응답 없음이 계속 나오겠죠. 운영체제가 교착 상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 응답 없음 나오면 어떻게 돼요? 강제 종료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외부에서 간접적으로 해결해야 되겠죠. 이 교착 상태가 발생하면은 무한대기라든가 이런 기아 상태가 보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는 거죠. 난 그 프로그램이 끝날 줄 알았는데 결국 안 끝나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이제 이 발생 원인은 프로세스가 한 개가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자원을 서로 기다리고 있을 때 발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자원의 해제 요청을 받아들일 때까지 이제 프로세스들은 작업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세스 A가 있고 프로세스 B가 있어요. 그런데 이 스캐너라고 하는 걸 갖다가 프로세스 A가 갖고 있어. 스캔을 하고 있으면서 이거 CD롬에 기록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CD롬을 불렀단 말이야. 그런데 B라고 하는 친구는 이미 저장을 하고 있어. CD롬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뭐 저장을 하다가 이제 스캐너에서 또 스캔하는 데이터를 저장해야지 그래가지고 스캐너를 불렀어요. 자, 그런데 누가 갖고 있어? 얘가 갖고 있죠. 얘가 갖고 있는데 얘를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얘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얘는 계속 스캐너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 얘는 어떻게 돼요? 계속 CD롬 드라이브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태. 서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A도 못하고 B도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 이거를 교착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 자원 사용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바른 생활만 잘하면 다 알겠죠. 그쵸? 모든 일이라 그렇잖아요. 자원 요청하고, 자원 사용하고, 자원 해제하고. 그렇죠? 그래서 자원 요청, 해제, 그리고 이제 입출력 장치를 읽거나 쓰는 자원의 사용도 시스템 호출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운영 체제는 이런 것들을
이 자원을 갖다가 요청했을 때 언제든지 자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바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확인하고 기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컴퓨터 시스템 상에서 교착 상태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이제 스플링 시스템에서 교착 상태가 자주 발생을 해요. 스플링 우리 배웠죠? 하드디스크에 큐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계속 집어넣는 걸 스플링 시스템의 교착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프린터를 한다고 보자고요. 프린터를 한두 장 하는 게 아니라 내가 10만 장을 프린트 한다고 봐요. 그러면 10만 장 데이터를 다 가져오지 않겠죠. 일단 10만 페이지의 데이터를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일단 뭐 10페이지 그 데이터를 가져와 막 인쇄를 하고 있어.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또 10페이지 가져와서 인쇄하고 또 10페이지 가져와서 인쇄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인쇄할 때 어떻게 돼요? Q라고 하는 우리 Q라고 하는 시스템에 돌아가겠죠. Q가 뭐예요? Q. 먼저 들어가는 놈이 먼저 나오는 거 이렇게. Q라고 하는 시스템인데, 요 이제 요 Q를 갖다가 하드디스크에다가 이제 버퍼를 가지고 있는 거죠. Q라고 하는 용량을. 그런데 지금 내가 이 프린터를 막 걸고 있는데 이 Q 용량을 갖다가 지금 10만 페이지 중에서 100페이지를 인쇄하고 있어. 그런데 이 Q를 갖다 다른 사람이 다 갖다 써버려요. 다. 왕창 다 가져갔어. 그러면은 내가 100페이지 인쇄했으면 101페이지를 또 인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인쇄에 Q를 넣어야 되는데 Q가 없어 지금.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얘는 홀드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얘가 홀드되어 있으면 또 다른 사람도 그걸 또 프린터를 사용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얘가 프린터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Q를 가져간 이 모든 사람은 또 프린터를 못 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유닉스 운영체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거를 이 Q를 다 가지지 못하게 한 80% 정도만 가져가고 20%는 남겨놓게 되는 거예요. 그럼 80% 이 사람이 그러니까 A라고 하는 프로세스는 지금 막 인쇄를 하고 있어. 10만 페이지를 인쇄를 해야 되는데 인쇄를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00페이지가 인쇄가 끝났어. 그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이 Q를 다 가져가지 못하게 한 80%만 가져가게 하는 거죠. 그럼 요 20% 가지고 이 사람이 프린트를 다 끝내겠죠. 그럼 프린트를 끝내고 나면은 그 다음 사람이 요 Q를 가져간 사람이 프린트를 할 수 있게 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디스크 공유 제어 시 발생하는 요 이제 실린더 같은 경우는 프로세스 1이 있고 프로세스 2가 있어요. 그래서 디스크를 제어를 하는데 보통 암이라고 그러죠. 암이 여기서 읽고 이쪽으로 쭉 내려와서 여기를 읽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프로세스 1이 읽으세요 라고 했는데 읽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2로 갔어. 이렇게 내려오는 도중에 다시 프로세스 1으로 바뀌어 있어. 그럼 다시 또 올라가야 돼.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된 상태 있죠. 이런 상태를 뭐라고 얘기한다? 그걸 디스크 공유 시 교착 상태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상황에서의 교착 상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네트워크는 막 서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쵸? 요렇게 갈 수도 있고, 요렇게 갈 수도 있고, 그쵸? 요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오는 거, 여기 가는 거, 여기 가는 거, 이거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데이터를 쓰고 있는데 이 버퍼 Q가 꽉 찼어. 그 용량이 한계가 돼가지고 이쪽에서 오는 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럴 때 네트워크상에서 교착 상태가 발생했다고 얘기합니다. 교착 상태가 발생을 하기 위한 4가지 조건이에요. 4가지 조건. 이 4개가 동시에 일어났을 때 교착 상태가 발생합니다. 자, 첫 번째는 상호 배제예요. 상호 배제. 상호 배제는 뭐예요? 한 사람이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갖지 못하는 걸 상호 배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배웠죠? 뮤추얼 익스클루전이라고. 상호 배제. 그리고 이제 점유와 대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점유와 대기는 뭐냐면은 내가 뭔가를 하나 갖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요구할 때, 아까 보셨죠? 내가 CD-ROM 드라이브를 갖고 있으면서 스캐너를 요구한다든가, 스캐너를 갖고 있으면서 CD-ROM 드라이브를 요구한다든가, 이 점유화 대기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비선점이라고 했어요. 비선점은 뭐냐면은, 선점이라고 하는 거는 남이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들어가서 강제로 뺏을 수 있는 거를 선점이라고 얘기하고, 비선점은 다른 사람이 자원을 갖고 있으면은 그거를 강제로 뺏을 수 없는 상태를 비선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선점. 그 다음에 순환대기라 해요. 순환대기. 이 프로세스들이 쭉 돌아서 이 순환이 돼, 이렇게. 여러분 아까 보셨죠? 그게 어떤 거요? CD-ROM하고 스캐너 있고, 프로세스 있고, CD-ROM 드라이브 있고, 프로세스 있고, 이렇게 순환되죠, 이렇게. 다. 이렇게. 요 네 가지 조건이 동시에 발생했을 때, 하나씩 발생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네 개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교착 상태에 빠진다고 얘기합니다. 자, 교착 상태에 예, 징검다리를 건너가는데, 여기 보시면은 교착 상태가 발생하는 건 상호 배제라고 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점유화 대기라는 게 있었죠, 그쵸? 그 다음에 비선점이라는 게 있었죠, 그쵸? 순환 대기라는 게 있었죠. 상호 배제는 뭐냐면요, 이 돌다리에 징검다리가 있는데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자, 돌다리를 한 사람이 하나씩만 짚어야 된다. 돌다리 하나 있는데 A라는 사람도 짚고 B라는 사람 동시에 짚을 수가 있어. 그러면 옆으로 가면 되겠죠, 그쵸? 근데 여기 이제 조건이 이렇게 된 거예요. 상호 배제는 뭐냐면 돌다리를 한 사람만 들을 수 있음. 그 다음에 점유화 대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걸어갈 때 돌다리를 짚은 상태에서 다음 다리를 옮기잖아요, 그죠? 이걸 점유화 대기. 하나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다음을 요구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비선점은 뭐냐면 사람이 갖고 있다면 이 선점을 하고 있어. 이 돌다리를 짚고 있어. 그럼 그 돌다리 짚은 걸 뺄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이 옆에다가 뭘 하나 갖다 놓고 잠깐 일로 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본인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순환 대기는 다 이쪽에서만 오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근데 이쪽에서도 오고 이쪽에서 오잖아요. 이걸 갖다 순환이라고 해요. 순환 대기.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죠? 첫 번째는 둘 중에 한 사람이 되돌아가면 되겠죠. 여기 왔던 사람이 어이 미안합니다 되돌아가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출발하기 전에 이쪽에 사람이 오고 있는지 안 오고 있는지 보면 되겠죠. 온다 그러면 안 가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렇게 둘이 뭉쳤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왼쪽 사람이 우선입니다 라는 룰을 만들어 놓게 되면 그냥 가다가 있네 그러면 오른쪽 사람 뒤로 빠지면 교착 상태가 안 걸리겠죠. 그래서 이 교착 상태 해결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교착 상태를 이제 표현하는 방법은 자원 할당 그래프라는 게 있어요. 자원 할당 그래프. 이제 자원 할당 그래프는 이렇게 G 그래프. G는 V는 프로세스 집합이고요. E는 엣지, 요청선이에요, 요청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프로세스는 자원을 요청할 때, 이 리소스 프로세스입니다. 요청할 때는 이렇게 되고, 프로세스가 자원을 할당해서 갖고 있어, 이럴 때는 할당 연결선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전에 봤던 스캐너하고 CD-ROM 관계를 보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프로세스가 P1이 있고 프로세스 P2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CD-ROM 드라이브가 되는 거고 얘가 스캐너가 되는 거죠. 그래서 P2는 스캐너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CD-ROM을 요구하는 거. 이 요청 연결선이라고 했어요. 이건 할당 연결선이라고 했었고, 그래서 여기 P1은 CD-ROM을 할당 받은 상태에서 스캐너를 요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사이클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원 할당 그래프는 왜 그리냐면은 이 자원 할당 그래프를 보면서 여기서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없다를 갖다가 판단하기 위해서 이 자원 할당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보자고요. 여기 이제 자원 할당 그래프고, 요게 이제 자원 할당 그래프를 표시하기 위한 지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요렇게 요 상태에서 이 지문이 나오면 요 자원 할당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 자원 할당 그래프 가지고 요 지문을 만들 수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보자고요. 집합 PRE라는 게 있다. P는 뭐예요? P는 프로세스라 그랬어요. R은 뭐예요? 리소스라 그랬어요. 리소스. 프로세스 있죠? 프로세스가 있고, R은 리소스. 리소스 1, 리소스 2, 리소스 3, 리소스 4가 있죠? 그 다음에 E는 연결선이에요. 요청선. 자원 연결선, 자원 요청선에 엣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엣지. 그래서 여기 연결이 돼 있어요. P1은 R1을 요청하고, P1은 R1을 요청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P2는 R3를 요청하고, P2는 R3를 요청하는 거죠. 그 다음에 R1은, P2는 R1을 갖고 있고, P2는 R1을 갖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P1은 R2를 갖고 있고, P1은 R2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R3는 P3가 갖고 있고, R3는 P3가 갖고 있고, 그렇죠? 이렇게 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세스 P1은 자원 2의 자원을 하나 점유하고 자원 R을 기다린다. 프로세스 P1은 자원 R2를 하나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죠? 그리고 자원 R1을 기다리고 있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프로세스 P2는 자원 R1과 R2를 하나씩 갖고 있고, 그쵸? 이렇게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자원 R3를 기다린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P3는 자원 R3를 하나를 점유 중이다. 그죠? 그래서 연결 요청선 그릴 때, 요청할 때는 이렇게 리소스 박스에다까지만 화살표를 그려주고, 할당한 거는요, 그 안에 있는 자원을 이렇게 그려주는 게 일반적인 예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얘 그릴 수 있겠죠? 이거 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 마음대로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착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자원 할당 그래프를 보면은 실제 여기에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없다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왜 확인하냐면은 아까 교착 상태의 조건이 4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상호 배제,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점유화되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비선전. 네 번째는 뭐라 그랬죠? 네 번째는 순환대기라고 얘기했죠. 그럼 여기서 상호 배제 같은 건 여기 볼 수가 없겠죠. 여기서는 점유화 대기는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얘가 점유하고 있고 얘를 대기하는 거니까. 비선전 같은 경우도 얘가 갖고 있다는 거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보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요 순환대기예요. 순환대기. 순환대기라는 건 뭐냐면 얘가 한 바퀴 뺑 도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프로세스가 이렇게 한 바퀴 똑 돌면은 뭐예요? 이게 교착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순환 대기가 없다는 거는 이 4가지 조건을 갖다가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이 순환 대기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렇다면은 요게 이렇게 순환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뭐다? 이게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필요 조건이지. 순환 대기가 발생을 하면은 교착 상태일 수가 있다. 순환 대기가 발생하면 무조건 교착 상태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얘는 사이클이 돼요. 사이클이 이렇게 사이클이 되죠, 그렇죠? 근데 얘는 교착 상태가 아니에요. 왜 교착 상태가 아니에요? 이 사이클이 있는데 여기서 사이클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자원이 두 개잖아요. 자원이 두 개다 보니까 이 교착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이클이 발생을 했어. 발생을 했는데 이 프로세스가 끝났어. 언젠가는 끝나겠죠, 얘가. 끝났어. 그럼 이 자원이 두 개가 되니까 얘를 주면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교착 상태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교착 상태가 기하 상태는 될 수가 있겠죠. 이쪽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고 이쪽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세스가 이렇게 그림이 순환이 안 된다면은 얘는 언젠가는 풀리겠죠. 그래서 이 자원이 되게 많으면은 교착 상태가 걸릴 일이 없겠죠. 프로세스 두 개가 있고 자원이 세 개가 있어. 그럼 교착 상태 걸리나요? 그건 안 걸리겠죠. 프로세스가 세 개で자원이 하나밖에 없다. 이럴 때 교착 상태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교착 상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방, 프리벤션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회피, 어보이드라고 얘기합니다. 회피. 그 다음에 교착 상태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탐지하고 회복하는 거.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벤더의 교착 상태 예방 방법을 보면요. 하벤더의 교착 상태 예방 방법은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각 프로세스는 필요한 자원을 한 번에 요청해야 하며 요청한 자원을 모두 제공받기 전까지는 작업 진행이 불가하다. 이건 뭘 예방하려는 거예요? 4개 중에서 교재 198쪽인데요. 요거는 한 번에 모두 요청해야 되면 요청한 자원을 모두 제공받기 전까지는 작업 진행이 불가한다. 그거는 뭐예요? 점유화 되기를 못하게 막는 거죠. 내가 자원을 갖고 있지 마라 이거예요. 자원이 필요하면 한꺼번에 받고, 그러면 점유화 되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교착 상태는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자원을 점유하고 있는 프로세스의 요청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으면 점유 자원을 모두 반납하고 필요할 때 다시 자원을 요청해라. 이건 뭐냐면요, 프로세스를 얘가 비선점이라는 건 뭐예요? 비선점이라는 건 내가 갖고 있으면 절대 남한테 뺏기지 않는 거를 비선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프로세스를 갖다가 내가 다른 자원을 할당받지 못하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반납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비선점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모든 프로세스 자원을 순서대로 할당하자. 순서대로 할당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우리가 순환이라 하잖아요. 순환, 한 바퀴 뺑 도는 거, 그렇죠? 한 바퀴 뺑 도는 거는 시작에서 왔다가 다시 그 시작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시작을 순서로 만들어놔. 우리 이제 용수철 같은 거 이런 개념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프로세스들이 있으면은 용수철처럼 이렇게 돌려, 계속 이렇게. 이거는 결국 만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얘가 이렇게 딱 와서 얘를 만나기 전까지는 순환이 아니죠. 그래서 이 순서를 할당하게 되면 이 순환 대기에 대한 조건을 배제시키기 때문에 세 가지를, 하벤더는 요런 걸 이용해 가지고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교착 상태를 예방하는 방법은 요 네 가지를 충족했을 때 교착 상태가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상호 배제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점유화 대기고, 세 번째는 비선점이고, 네 번째는 순환 대기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하벤더도 마찬가지고, 하벤더도 뭐가 빠졌어요? 점유화 대기 있죠. 그 다음에 비선점 있죠. 순환 대기 있죠. 그런데 뭐가 빠졌어요? 이
상호 배제가 빠졌잖아요. 왜 이 교착 상태 예방 조건에서 상호 배제는 왜 빼냐 하면요, 상호 배제를 갖다 허용하게 되면은 그거는 컴퓨터가 원하는 자료가 나오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프린터를 이렇게 인쇄를 해야 되는데, 그죠? 인쇄를 해야 되는데 이 프린터를 다른 프로세스가 막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 맨 처음에 인쇄가 되다가 다음 페이지 때 인쇄가 되고, 또 다음 페이지 때 또 인쇄가 되고, 또 다음 페이지 때 인쇄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프린터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착 상태 예방할 때는 하밴더도 마찬가지고 모든 예방 방법 중에서 이 상호 배제 조건은 뺍니다. 교착 상태 예방 방법, 일단 상호 배제 조건을 방지한다 그랬는데 상호 배제 조건은 뺍니다. 왜냐하면은 상호 배제를 했을 경우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유화 대기 조건을 방지하는 방법. 점유화 대기 조건은 이제 영어로 hold and wait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이렇게 나와요. 점유화 대기로 나오면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hold and wait 이렇게 나와요. 이 또 뭐지? hold and wait가 바로 점유화 대기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가 작업 수행 전에 필요한 자원을 모두 요청하고 모두 획득하게 만들면 점유화 대기 조건을 방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기 상태에서는 자원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원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점유화 대기 조건을 방지하는 방법은 뭐예요? 실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모든 자원을 할당하는 거예요. 찔끔찔끔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실행 다 끝난 다음에 또 할당을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원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을 때만 자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점유화 대기를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점유화 대기를 방지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점유화 대기 조건의 단점이 뭐냐면요, 자원의 효율성이 너무 낮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아 상태, 이렇게 배고픈 상태가 오래 발생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자원을 모두 다 몽창 다 갖다 준다는 거예요. 자원을 효과적으로 쓰는 거는 조금씩 갖다 쓰도록 하는 게 가장 여러 프로세스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근데 얘는 뭐예요? 점유화 대기로 왕창. 그리고 네가 갖고 있으면은 못 가져가. 이러면 사실 그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비선점 조건 방지. 여기에 비선점 조건 방지는 영어로 non-preemp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영어 시험 문제는 영어로 나오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할당된 자원의 선정권이 없어야 된다. 선정권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뭐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뺏을 수 없는 거. 그래서 자원을 즉시 할당받을 수 없어 되게 해야 된다면은 모든 자원을 모두 해제한다. 내가 비선점이라는 거는 내가 하나 갖고 있으면 절대 끝까지 갖고 있는 건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입출력 장치를 빼앗아 다른 프로세스에 할당 후 복구하는 과정이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자원을 요청할 때 요청한 자원을 사용 가능한지 검사할 수 있어서 검사한 다음에 가능하다 그러면 자원을 할당하고,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은 이제 할당하지 않는 방법. 그렇잖아요. 이제 비선점 조건 방지는 이제 우선순위를 부여해 가지고 대장이 있고 쫄병이 있어. 근데 대장이 필요하면 쫄병은 무조건 줘야 돼. 이러면 비선점 자체가 없어지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순환대기 조건 방지. 모든 자원의 일련의 순서를 부여해, 똑같은 얘기예요. 그쵸? 순서를 부여해 가지고 이렇게 돌게 만드는 거죠. 순환대기. 그래도 이것도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그쵸? 동등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동등하니까. 우선순위가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쪽에서 사람이 건너가고 이쪽에서 사람이 건너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교착 상태가 발생해서 중간에 어떻게 하면 돼요? 한 사람이 뒤로 빠지면 되겠죠?
한 사람 누가 빠져야 돼? 우선순위가 높은 사람은 그냥 가면 되고 우선순위가 낮은 사람은 빠지면 되겠죠. 이것만 해놓게 되면 그냥 어디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순환 대기할 때 우리가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순환 대기 방식은 말씀드린 대로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주는 건데 그러면은 우선순위가 낮은 사람은 계속 뒤로 가야 되잖아요. 그쵸? 계속 뒤로 간다는 얘기는 뭐야? 기아 상태가 발생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겠죠. 오래 기다리면은 우선순위를 높여주고